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좀 애매모호하죠. 코스피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꽤나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위메이드의 어떤 사태, 뭐 실적 쇼크가 이제 큰 폭의 어떤 코스닥을 좀 밀어내린 측면도 있고, 어, 코스닥 쪽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졌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이슈적으로 좀 큰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해줬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뭐 옵션 만기에 의거한 어떤 수급 좀 들어왔죠.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올려치기도 했지만 뭐 아쉽게도 양 시장 모두 뭐 강하지는 못하게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뭐 처참하게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위메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밤이죠. 밤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지표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나쁘진 않습니다. 미국장 좀 이따 이제 체크해 드리겠지만 미국장이 어제 좀 강하게 치고 올린 거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기울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드리면서 한번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 0.11% 상승해서 277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3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400여 종목. 좀 팽팽했다고 볼 수 있죠. 거래대금 그냥 소소한 수준의 12조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뭐 어제 6조 때 이제 거래대금 처참했는데 오늘 좀 늘긴 했지만 사실 뭐 대폭적인 하락을 보인 위메이드 쪽에 대한 거래대금 터진 부분이 더해진 거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래대금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1.6% 빠졌고요. 8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 38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970 종목으로 뭐 완연한 어떤 약세 흐름을 보인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8,3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LG 엔솔을 산다든지 이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싹 들어왔죠. 그래서 뭐 만기 영향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5,400억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은 일단은 외국인이 예, 줄 계속 이제 매도했죠. 뭐 만기라서 뭐 막판에 종가에 막 이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줄줄 매도했기 때문에 만기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올해 들어서 매도한 어떤 그 패턴이고, 오늘은 좀 계속 보면서 이거 뭔가 같은 주체인가? 외국인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야, 이 정도면 이거 누구 어떤 측에 덩어리의 어떤 자금들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뭐 올해 들어서 지금 2조 7천억을 팔았고 여념없이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제 장중에 계속 팔고 있거든요. 뭐 종목을 불문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득 이제 특정 주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흐름이었고, 2월 14일 날 이제 MSCI 그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LG 엔솔로 자금 크게 들어오죠. 한 6,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위한 어떤 매도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2월 14일 날 이 매도의 어떤 흐름이 좀 일단락 되는지 여부를 좀 저는 확인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매도를 한다 하면 이 뭔가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엑소더스 개념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2월 14일 기점으로 줄어드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1,800억 팔았죠. 그래서 뭐 기관 오늘 뭐 엄청나게 좀 팔았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6,600계약을 이제 순매수했고 만기 청산 시킨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매수했다는 건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고객 예수금은 66조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신용융자잔고 21조 내려와서 그 정도 수준 내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뭐 악성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걸로 좀 확인되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늘 좀 그 어젯밤에 유의미한 어떤 상승을 좀 보인 걸로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이 2% 올랐고 S&P가 1.4%,
다우가 0.86% 상승으로 전 고점대 여기를 딱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꽤나 괜찮은 상승 형태를 좀 보여줬고, 3대 지수 모두 이제 갭 상승하고 갭 상승 지켜내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거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미국장 이렇게 오른 거 보고, 야 이거 CPI 이거 지표가 미리 좀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과감하게 세게 칠 수 있을까? 들어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가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은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만한 지표는 아니다 하는 인식을, 아니면 누군가 미리 답안지를 본 측에서 이렇게 수급을 당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증시 0.4%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1%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그 키옥시아, 일본의 이제 옛날 도시바죠. 그쪽에 이제 뭐 생산차를 빚어진 이슈 나오면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좋았는데, 반사 뭐 수혜 이런 것들로 대만이 1% 상승했고, 홍콩하고 상해 증시 뭐 강보합 정도. 중국 증시 오늘 리오픈 주식들 굉장히 세게 튀었죠. 항공 여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리오픈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추세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흐름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 백신 패스 폐지하고 뭐 하여튼 마스크도 벗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주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추세적인 반영이 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고, 한국 증시는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보면, 요 이제 241선을 돌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모멘텀, 뭐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팡 치는 게 중요한데, 이 갭으로 떴잖아요. 어제. 갭상승해서 이제 그걸 끝까지 마감시키는, 그리고 종가가 고가의 형태. 이 굉장히 수급상 이런 경우에 어떤 수급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 거는, 사실 어떤 중요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그게 발표되는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표가 되는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동안 경험에 비춰서.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소비자 지수, 아니 지표, 물가 지표가 뭐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빡 받았어요. 오전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도 121선을 돌파시키는 강한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매우 좋은 어떤 형태였다. 다우지수는 아예 그냥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갭상승 그대로 마감시켰죠. 그래서 보다 이제 리오폰 관련주가 많이 있는 이쪽 다우지수가 조금 더 이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최근에 조금 밀렸고, 천연가스도 떨어지는 어떤 경향,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어제 좀 떨어졌네요. 어쨌든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중요한 어떤 발표 앞두고서 벌어지고 있고, 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종목별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6% 튀면서, 이게 뭐 ARM 그 반도체 설계 쪽에 이제 완전 탑 회사 뭐 인수가 무산됐는데, 그걸 여기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네요. 6% 튀는 흐름들. 메타 플랫폼스, 이제 페이스북이 반등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제 안정화로 돌입하려는 어떤 시점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5%나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이제 최악이었던 구간들을 좀 지나가려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굉장히 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D램계 3위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세게 쳤거든요. 화요일 날 이제 4%, 어제도 4.7%, 이틀간 뭐 거의 99% 상승을 좀 이뤘기 때문에 뭐 보통 움직임이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바람을 확 이제 넣어주면서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도 같이 이끌었다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성장주들이 세게 이제 쳤다. 그리고 일부 종목은 기술적인 어떤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구도로 만들어졌다.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장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좋은 이제 0부터 100까지 있다면 100이 이제 가장 좋다면 뭐 한 7, 80 정도 되는 어떤 긍정적인 기류의 어떤 방향계로 이렇게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어제 마감이 좀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뭐 올선 안 끼면서 그래도 플러스 마감해줬죠. 근데 4일 연속 보시면 음봉이에요. 그래서 상승은 해주는 기조, 반등은 해주는 기조가 나왔지만 좀 음봉이다. 뭐 누르는 힘, 수급, 매도의 힘도 상당히 장중에 강하다. 예. 그래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위에 앞두고 있거든요. 요거를 빨리 돌파를 시켜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이제 음봉으로 굉장히 셌죠.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미국장 상승으로 플러스 시작했다가 어쨌든 위메이드가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되밀리면서 마감은 이제 마이너스 28% 이제 거의 하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종목까지 같이 퍼지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막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 끼얹으면서 위메이드가 다른 쪽으로도 이제 같이 빠지게 만들었죠.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가 좀 세게 움직였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밀렸죠. 마이너스로 마감한 것도 위메이드의 어떤 그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위에 두고 있는데요. 요거를 빨리 돌파시켜서 지지받아내고 이제 유지시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그래도 하락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어떤 구간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위메이드의 어떤 시세 흐름을 보면서요. 뭐 위메이드 나왔으니까 위메이드 얘기를 좀 더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하락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가 사실 여기에서 오늘 이 지점이었다. 상승 막 이렇게 템베가 이루고 이런 지점이었다 하면 아, 이제 역별로 가고 하락으로 가겠구나. 지수에 미치는 어떤 하락의 영향도를 크게 가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하락이 진행된 지 지금 2달이 뭐 3달 가까이 됐네요. 3달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게 폭락을 일으키는 어떤 이유가 이제 확실히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완전히 이제 이 하락을 만든 그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끄덕거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나와버렸죠. 4분기 실적이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왜 그래서 하락했구나.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투매 물량이 혹은 이제 로스컨 물량이 뚜두둑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를 만든 셈이거든요. 근데 하한가를 마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나오면서 이제 얻어 터질 것들이 돌아가면서 다 터졌구나. 에코프렘 트였죠. 에코프레 BM이 이제 터지니까 2차전지 터졌죠. 바이오는 셀트론 그룹이 당연히 터지면 전체 바이오 센트에 안 좋고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BBIG 중에서 BBIG 중에서 일단 다 얻어 터졌어요. 세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과정에 있는 어떤 하락이 아니라 하락을 계속 보이다가 역별로 하락을 보이다가 마지막 펀치를 맞는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다 돌렸단 말이에요. 배터리, 에코프로비엠, 바이오, 셀트론 그룹, 그리고 이제 모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I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얻어 터지면서 밑으로 내리꽂혔죠. 뭐
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대표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치면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G 메타버스 게임이죠. 예, G. 그러니까 그 대표격은 이제 위메이드라 볼 수 있죠. 예, 위메이드도 이제 얻어 터졌어요. 돌아가면서 다 돌려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위메이드가 이렇게 된 사태를 보고서 시장 떠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다 돌려서 다 맞았으니까 예, 이제 뭐 더 이상 뭐 맞을 게 없네라는 어떤 측면으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로스권 물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하한가 금방까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물량까지 막판에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기계적인 로스권 물량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펀더멘털 가치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제 로스컷적인 어떤 물량들이 개인들의 입장에서 치면 이제 반대매매 어떤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이제 하락의 끝단에 가까워졌고 그런 어떤 심리가 팽배한 구간까지 왔구나. 예. 날카로운 칼이 떨어졌을 때 땅바닥에 딱 부딪히고 이제 뭐 널브러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베이진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그럼 위험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손이 베일 수도 있고. 근데 땅바닥에 딱 바닥에 찍혀가지고 이게 떨어져 여기 바닥에 누웠어. 그럼 이제 위험하지 않잖아요, 칼날이.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시점에 도달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의 폭락을 오늘 뭐 언론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쓰겠지만, 그래서 야, 뭐 끝장났네. 주식 다 떠나야겠네. 이런 심리가 이제 팽배해지는 그게 결국은 저점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심리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폭락, 극단의 폭락이 나오는 그런 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게 그렇게까지 폭락할 일인가 하지만 이 완전한 저점의 어떤 그런 심리와 레벨을 좀 만드는 역할을 한 게 그런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그 잠깐 이제 실적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위메이드가 이번에 이제 4분기 지난 4분기 매출액이 3,500억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야, 3,500억. 근데 이제 여기서 위믹스 유동화 매출 반영 2,255억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인 발행한 거를 시장에 팔아가지고 생긴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욕을 되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빼면 이제 한 1,300억이죠. 그럼 1,300억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주가에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거죠. 한참.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기관 딴에서도 막 손절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뭐 또 굉장히 늘어났는데 당기 순이익이 뭐 4,200억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라고 2,800억이 반영됐다 하는데 이게 그 라이언 하트라는 우리 이제 리니지를 꺾은 게임이 있죠. 오딘. 오딘 개발사인데 그 회사 지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평가 손익에 잡히면서 이렇게 찍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업 자체 그래 P2E 이렇게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임 그 플랫폼 통해 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시총이 막 3조 4조 이렇게 된 거잖아요. 5조. 지금 떨어져 이제 3조 몇천억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본업에서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와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좀 폭락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수급 한번 체크해 보죠. 오늘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화학 업종에서 1,100억 오늘 LG 화학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1,100억 정도 외국인 들어왔고 화학 업종으로 전기전자 섹터에서 3,500억 금융업 쪽에서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 계속 쓰고 있는 은행주들 금융업에서 1,900억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뭐 기관은 뭐 골고루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외국인이 2,700억 팔았어요. 기관이 1,800억 팔았고요. 2,700억 팔았는데 뭐 이게 거의 뭐랄까 프로그램 파니까
업종별로 섹터별로 이제 골고루 팔았죠. 근데 이제 디지털 컨텐츠 쪽에 좀 많이 팔았네요. 740억. 이게 이제 위메이드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이런 어떤 매도가 어디서 지금 줄어들지 멈출지가 참 뭐 궁금한 대목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오늘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700억을 샀고 프로그램으로 코스닥에서는 2,500억을 팔았어요. 완전히 상반된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참 애매한 어떤 오늘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뭐 키옥시아 어떤 사태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좀 작용이 좀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강세.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2.78%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 보였고, LG엔솔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MSCI 이제 지수 편입 이제 자금 유입되는데, 그 전에 지금 수급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죠 오늘.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좀 파나? 예. 기관이 1,200억 팔았고 외국인이 1,50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어, 벌써부터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는 흐름인데, 어쨌든 연기금은 16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계속 이제 순매수 기조를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LG 엔솔의 어떤 영향도는, 지수에 대한 영향도, 시장에 대한 영향도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월 초 중순까지가 좀 피크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일단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LG 화학 쪽으로 8%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기관 230억, 외국인이 820억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KB금융 2.6%로 계속 신고가 어떤 흐름들. 신한지주는 뭐 보합이네요. KB가 훨씬 더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1%대 강세. 은행주 별로도 좀 다르네요. 보니까 우리금융지주는 1%대 약세였고요. 그래도 이제 흐름 자체, 추세 자체는 은행주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 중이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지금 이제 종목별로 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기관 외국인이 와우 많이 샀네요. 기관이 17만 주, 외국인이 20만 주를 이제 순매수했고, 오늘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죠. 작년도 이제 흑자 전환했던 어떤 내용들이 세게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냈고, 작년 4분기 기준 매출은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256억으로 흑자 전환했다 해서 이제 주가가 좀 턴할 때가 됐다 보거든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과도하게 좀 밀린 건 사실이고, 아모레퍼시픽 어쨌든 이 근처에서는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화장품 주식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도 이 정도 수준, 야, 이 정도면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반토막 났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은 좀 저점 매수였던 구간대에 좀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4분기 아모레퍼시픽이 흑자 전환한 부분이 예, 뭐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는 포인트보다는 이제 전환점을 가질 만한 이유들이 생기겠다는 쪽으로 투자 심리가 확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뭔가 좀 좋은 거, 뭐 좋은 게 하나라도 뭔가 나오면 꽤나 세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좀 좋았던 이유가 이제 삼성 이제 키옥시아 생산 사고 요 사태인데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오늘 스팟으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뭐 어쨌든 여기 이제 키옥시아 이제 옛날 도시바는 어쨌든 그 낸드 쪽에 이제 굉장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낸드 가격 쪽에 이제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피해 규모는 세계 분기 생산의 한 8%, 작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일부 재료에서 오염이 발생해서 생산 차질이다. 전부 자세한 내막까지는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제는 발생한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퀀트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MSCI 이제 2월 분기 리뷰 결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월요일 편입이 예정돼 있고 편입 예상 금액은 6,500억에서 한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들. 편입 기업은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고 편출 기업은 신풍제약, 더존비존.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지수,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텐데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이네요. 10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뭐 의견들, 리포트 분석들이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최악은 아닐 것이다 뭐 얘기하는 것 같고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이 시장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한 0.5% 상승하는 거, 뭐 이제 그 전년비 따지면 이제 7.3% 증가하는 걸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시기 아니면 시장은 좀 안도하는 흐름으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품목에서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게 관측이 되고 있고 일부 경제 지표에서 가격 지수들은 이미 꺾인 상태다. 이러한 요인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예상을 이제 하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죠.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채권 그 입찰에서 수요가 굉장히 강한 게 이제 보여졌었죠. 그래서 채권 금리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이 채권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있기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걸 예상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채권 수요 강세로 좀 이렇게 입찰해서 강한 수요로 이제 이어진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그널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숫자보다는 주요 품목의 흐름 그리고 금요일 발표되는 소비 심리 지수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이 발표되는 인플레 수치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에 이제 FMC 의사로 발표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미국이 좀 강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클리블랜드 연 총재가 3월에 0.5%포인트 더블로 이제 금리 올리는 거 그거는 그럴 만한 신호는 없다. 뭐 이렇게 언급한 게 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그널들도 나쁘지 않게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시그널은 어제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갭상승 그리고 갭상 마감으로 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강력한 시그널을 좀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넘어가죠.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면 심각하네요. 코스피 상위 종목들 강세 뛴 거하고 완전히 대비되죠. 위메이드 28% 급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 4% 빠졌습니다. LNF 1.6%, 펄어비스도 2.6% 빠졌고, 하여튼 뭐 셀트론 헬스케어는 올랐습니다. 1.4% 올랐고, 뭐 HLB도 0.47% 오르면서 어쨌든 2차 전지하고 이제 메타버스, 뭐 게임 이런 분야가 오늘 코스닥의 하락을 완전히 주도했다. 컴투스도 8% 빠졌고, 엔캠이 6% 빠졌고, 위지역 스튜디오 이제 5% 가까이 빠지는 흐름을 이제 보여줬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15% 빠졌네. 와, 심각하게 빠졌네요. 비덴트 10% 빠지면서 올라간 거 다 되돌렸네요, 완전히. 그래서 어쨌든 BBIG의 주요한 어떤 종목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다 얻어 터졌다. 이제 더 터질 만한 애들이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의 심리들을 좀 보이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뭐 단연 3,600억입니다. 와, 엄청 들어왔네요. LG화학이 1,0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780억, 아모레퍼시픽이 660억 들어오면서 바닥의 시그널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도 그렇고 기술적인 어떤 패턴도 그렇고. 네이버도 300억 정도 들어왔고 페노션이 12% 급등하고
2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뭐 어떤 골고루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뭐 개별적인 성격이 크네요. 그리고 야 34억이 코스닥의 외인 이제 기관의 동시 순매수 1위 종목,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개별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산으로 볼까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오늘 웬만한 건 다 팔았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합산으로 봐서 기관들이 많이 산 거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많이 샀네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뭐 반도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테스나도 붙어 있고, 원익 IPS, 유니셈, 하나 머티리얼즈 해서 반도체 종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뭐 테마단에서 이제 로봇, 요 세 가지를 제가 가장 탑픽으로 꼽고 여전히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그 전략에는 뭐 크게 변동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수급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그런 쪽으로 좀 양호하게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만 좀 안정화되고 지수만 좀 안정화된다면, 매크로단에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개 업종이 좀 시장을 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코스피가 움직이려면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고,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뉴 라이징하는 뉴페이스적인 어떤 테마단이지만 이제 산업으로 연결돼서 흘러갈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그 포텐셜이 큰 이제 분야가 또 로봇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 투자를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그 시장의 이제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은 밸류에 대한 조정이었다. 시장을 코로나 이후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밸류 조정이 발생한 게 지수 조정의 어떤 주요 어떤 원인이었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다 얻어 터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은 다시 또 안정화되는 흐름, 그리고 색깔 변화를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분야들, 그런 분야들이 또 각광을 받으면서 시중의 자금들을 또 흡수해 나가는 형태로서 박스권 내지는 뭐 좀 안정화된 시장 흐름, 뭐 코로나 이후처럼 이제 유동성 폭발적인 그런 강세 패턴보다는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는 박스권 어떤 장세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포인트, 오늘 이제 제목에도 담겼지만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소멸되는, 줄어드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수급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쫄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위메이드 28% 급락한 거, 뭐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20%대 하루 만에 급락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두려움을 더 증폭시켜서 사람들을 하여금 주식을 못 하도록, 지금이 뭐 저점대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손이 안 나가게 만드는 그런 심리를 좀 전염시키고 파급시키는데요. 최악의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들이 결국은 바닥을 형성하는 어떤 지점들이 되었다는 어떤 과거를 통해서 이번에 어떤 사태들도 결국은 그 연결고리 하에서 우리가 한번 이면적인 부분, 그리고 아주 이제 그 원리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면 그대로 망했대? 플레이트원 이거 아니네? 뭐 이런 환상이 벗겨졌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기사들에 너무 호도되는 거는 대중적인 어떤 부분이다. 여튼 오늘 좀 실망스러운 장세 마감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뭐 저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훌륭한 내용으로,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